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쓰는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같이 써보세요. 쓰면서 쫓아오시고, 막 이쁘게 필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끄적끄적 적어보세요. 이렇게 분계를 따라서 해보고, 따라서 써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책을 그냥 읽어도요, 그냥 눈으로 보면 이해 잘 안 돼도, 이렇게 따라서 쓰면서 하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회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록하는 걸 배우는 거라서 눈으로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써봐야지 아는 거지. 지금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썼던 것들을 다 지우고 분개했던 것들만 좀 한쪽에 몰아서 다시 적어놨어요. 이렇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거래를 이쪽에 다시 제가 적어놨고, 교재에도 다 있는데 막 흩어져 있으니까 몰아서 적어놨고, 이걸 왜 적어놨냐면 지금은 또 이걸 보고 또 뭔가를 적을 거예요. 우리 84페이지 보시면 회계 순환 과정의 요약이라고 하고 그림 3-2가 있어요. 보시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한 게 1단계예요. 1단계 이런 게 이제 분계장이에요. 이렇게 날짜별로 분계들이 적혀 있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해요. 얘 이름이 분계장. 날짜별로 이렇게 분계들이 적혀 있는 게 분계장.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할 거는 전기 2단계. 뭐라고 써 있어요? 1단계 분계장에는 거래 기록 이렇게 되어 있고 원장은 옮겨 적음 이렇게 되어 있죠. 열심히 옮겨 적어야 돼. 저거를 어떻게 옮겨 적냐? 우리가 지금 회계는 뭐가 일단 어렵냐면요. 자산 비용 왼쪽, 부채 자본 수익 오른쪽 알겠어. 이거 왼쪽 오른쪽 적어주는 거 알겠어. 알겠는데 뭐 때문에 고민하냐면요. 이런 거 있죠. 자본금, 차입금, 임차보증금, 상품 이런 애들. 응? 이 화폐 금액 돈 옆에 써야 되는 이름, 제목 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얘가 도대체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걸까? 응?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얘네들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해요.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이 뭐야? 현금입니다. 이거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을 쓰고 금액을 쓰고 이게 분계예요. 그렇죠? 오른쪽에도 계정 과목을 쓰고 금액을 쓰고 그 양쪽을 똑같이 쓰는 거. 이게 분계인데 이게 회계가 어렵다고 느끼는 게 계정 과목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응? 근데 이 계정 과목은 수없이 많은, 정말 많은,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적당하게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보면 익숙해지는 건데 되게 크게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계정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었고 어떤 사람이 회사에 사장님이 나무를 심었어.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딱 심어놨어. 이쁜 걸 하다 심어놨어. 회사 앞에다가. 회계 직원이 회사가 나무를 심었네. 나무를 100만 원짜리를 심었대요. 장부는 현금이 100만 원이 빠져나갔으니까 비잖아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했잖아. 분개를 했어요. 여기다 현금 100만 원. 왼쪽에 써줘야 되는데 뭐라고 쓸까? 이거 정말로 회계 실무자들도 고민하는 문제예요. 고민하는 문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라고 쓸까?
내가 다른 회사 재무제표 앞만 봐도 나무라는 재무제표가 있는 회사는 못 봤는데 이렇게 써도 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이상하니까 뭐라고 쓰지? 조경 이렇게 써볼까? 나무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현금도 돈이라고 쓰면 이상하잖아. 화폐 이상하잖아요. 그냥 현금이라고 쓰는 게 제일 무난하고 하니까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현금이라고 쓰니까 현금이라고 쓰는 거야. 응? 그 이거를 막 어떻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쓴대요. 임목 이렇게 쓴대. 임목. 나무 같은 자산을 사면 임목이라고 쓴다더라.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나무 심을 때마다 임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다 뭐라고 쓰지? 이거 이름이 뭐지? 자본금이라고 제가 알려줬죠. 그럼 자본금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려온 돈은 차입금이야. 응? 차입금. 이런 거.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냈어. 월세 보증금을 냈어. 그 자산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한다. 처음 접할 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계속 쓰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냥 계정 과목은 방법이 없어요.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려면 자꾸 써봐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써보고 이래야지 계정 과목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하면은 이 계정 과목들이 생각이 안 나요. 물건 사면서 외상으로 빌린 거를 거래처한테 줄 외상값을 매입 채무라고 한다더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처음 접할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계속 너무 자주 보게 돼서 따로 외우지 않아도 알게 될 그런 거예요. 계정 과목.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계정 과목에 대한 두려움은 잊어라. 계정 과목에 대한 두려움은 잊어라. 계정 과목이 계정이 어카운트예요. 영어로 어카운트. 회계가 뭐예요? 회계 어카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카운팅. 여기다 ing 붙이잖아요. 회계 영어로 어카운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책 제목에도 써 있나? 여기는 위에 보면 어카운팅 앤 소사이어티 회계와 사회 이렇게 어카운팅 이렇게 나와 있죠. 계정이 어카운트인데 회계가 어카운팅이야. 계정에다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계정 중 ing 계정에다 뭔가를 하는 거. 이게 회계예요. 계정에다 자꾸 뭔 짓을 해. 계정에다가.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은 그냥 회계하면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 익숙해져야 되는 거. 막 그 암기해갖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자꾸 접하다 보면 해결돼요. 뭐 이 아저씨의 사례처럼 임목이라는 말 몰라도 회사에서 회계 업무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하다가 알았어. 그냥 그다음부터 임목 쓰면 되는 거야. 응? 그런 거예요. 계정 과목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원장에 정기하는 걸 할 건데 원장이라는 건 뭐냐면 원장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장이 회계 장부야. 어떻게 보면 회계 원장은 그럼 몇 개가 있느냐? 원장의 주인공은 계정 과목이에요. 각각의 계정 과목마다 자기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정별 원장이란 말도 써요. 계정별 원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계정들이 쭉 떠요. 뭐 현금부터 여기 있는 얘네들 이름이 쫙 떠요. 클릭하면은 각 그 계정에 해당한 그 자기 원장, 현금장 원장을 클릭했다가 현금 장부가 열리는 거야.
매출 채권을 클릭하면 매출 채권이 열리고 상품을 누르면 상품이 열려요. 응? 이런 게 다 이제 전산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컴퓨터가 그 실무에서 활용된 지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몇십 년,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다 손으로 했단 말이야. 손으로. 이게 교과서에 있는 방법은 우리 책으로 공부하죠. 이렇게 PC 놓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손으로 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것도 손으로 하는 건데 이 손으로 하는 게 되게 답답하고 힘든데 일단은 손으로 쫓아가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걸 모르고 그 자동으로 어떤 컴퓨터로 하는 것만 익숙해 가지고는 이제 이해는 잘 안 되고 어떤 실무적인 처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해를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귀찮지만 손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손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예제를 가지고 분개를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회사는 어떨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생성되는 분개의 양이 교과서 예제니까 요만큼이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매일매일 회사가 벌어지는 일들, 이마트 같은데 생각해봐요. 고객이 물건 사갖고 나갈 때마다 매출이 막 기록되고, 그렇죠? 물건 사올 때마다 상품이 막 쌓이고, 거래가 되게 많겠죠. 그러면 이 계정 과목에 쓰여지는 게 되게 거래가 많다는 거는 분개가 많다라는 거고 계정 과목에 쓰이는 게 되게 많이 이게 계정 과목이 등장을 하는 거죠. 분개장에. 그렇게 되면 우리 원장이라는 거는 계정 과목별로 원장이 하나씩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수기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원장이 책이에요, 책. 이렇게 이만한 책이야. 실제로 수기 장부를 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봤어요. 원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직도 팔아요. 아직도 그 알파문고 이런 데 가면 그 회계 원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두꺼운 뭐 시커먼 가죽으로 된 노트가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견출지도 붙일 수 있게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몇 1페이지부터 뭐 한 100페이지까지는 현금 뭐 이런 식이에요. 어디부터 어디는 매출 채권. 그 어떤 원장 책 보면은 그 성경책처럼 막 이렇게 챕터가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회사에서 견출지로 막 붙이기도 하고 그런 식의 그거예요. 어떤 회사는 그냥 뭐 그런 거 안 쓰고 공책, 이 장부, 현금, 자본금, 차입금 뭐 이런 얘네들 계정 과목 매출 이름마다 노트가 한 권씩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노트가 하나씩 있다. 그 노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표 3-8을 볼 건데 실제의 회사 노트를 보게 되면은 원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현금 원장이다 그러면은 일자가 있고 저교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 날짜가 뭐 1월 1일부터 쭉 가요. 뭐 12월 31일까지 가겠죠. 몇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생겼다 메모를 해요. 여기다가 메모를 해. 어떻게 할까요? 뭐 은행에서 차입 그 현금이 뭐 1,000만 원 늘었어. 잔액이 1,000만 원 있어. 그리고 언제 뭐 매출이 있었어. 그 현금이 2,000만 원 들어왔어. 잔액이 그래갖고 차변 잔액이 3,000만 원이야. 언제는 상품을 사왔어. 현금을 1,000만 원 썼어. 대변에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잔액이 지금은 2,000만 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차변 잔액, 대변 잔액, 최종 잔액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원장이에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응? 아까 봤던 가계부 있죠, 가계부. 똑같죠. 가계부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계부 설명할 때 현금 장부가 이렇게 있으면 식품 장부도 이렇게 있고 자동차 장부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복식부기다. 복식부기에서 지금 말하는 원장이 그런 장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장부들을 말하는데 실제 회사에서 쓰는 원장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근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회계학 그 회계원리 교과서에 보면 이런 원장 먼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요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원장이 있어. 이게 현금 원장이면 여기에 현금 이렇게 써 있는 원장이 있어요. 응? 여기 요 날짜별로 이게 그냥 예를 들었고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1월 1일 날 이 1,000만 원은 현금이 차변에 1,000만 원 붕괴된 거래고 현금이 차변에 2,000만 원 붕괴된 거래잖아요. 요게 지금 원장을 바로 써서 그렇지. 요거 붕괴로 하면은 1월 1일은 현금 1,000만 원, 차입금 1,000만 원이에요. 1월 2일은 현금 2,000만 원, 매출 2,000만 원이야. 1월 3일은 현금이 대변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차변에 상품 1,000만 원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현금 장부에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차변, 대변에 쓰여지는 게 현금의 증가 감소죠. 왜냐하면 현금은 차변 항목이니까, 자산이니까.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붕괴된 거예요. 차변 자리에 붕괴가 됐고, 차변 자리에 붕괴가 됐고, 대변 자리에 현금이 붕괴된 거예요. 걔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실무에서는 이거 쓰지도 않아요. 이렇게 붕괴만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타다다닥 들어가요. 현금 장부에 들어가고 차입금 장부에 대변에 이게 찍히고 매출 장부 대변에 찍히고 상품 장부 차변에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제 회사에서 쓰는 장부를 책에 가져오면 이게 책이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공간도 좁고 그리고 이 차변 대변의 그 흐름을 좀 더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라고 교과서에서는 장부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현금 장부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 있는 걸 옮겨 보면은 1월 1일에 1,000만 원 있죠? 1월 2일에 2,000만 원. 1월 3일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장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장부가. 이런 장부가 모든 계정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예제에서 했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붕괴가 요만큼인데 요만큼을 이런 원장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교재 90페이지에 있는 표 3-8이에요. 요걸 지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자, 장부부터 껍데기부터 만들까? 만들면서 쓰면서 만들게요. 자, 현금이 지금 제일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현금 장부가 제일 두꺼워. 티계장으로 쓸 때도 현금 장부 제일 크게 만들어. 그 7월 1일 날 현금이 차변에 4,000만 원 있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붕괴가 대변에 자본금 4,000만 원 있죠. 고민하지 마세요. 자본금 장부 만들면 돼. 이렇게 자본금 만들었어. 응? 대변에 4,000만 원이죠. 7월 1일 날 오른쪽에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7월 2일에 현금이 차변에 6천만 원이죠. 현금 장부에 6천만 원 써줘요. 그리고 차입금 대변에 6천만 원이죠. 차입금 장부에 7월 2일 6천만 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7월 3일은 임차보증금 장부가 2천만 원이야. 임차보증금 장부를 열어서 그 안에다가 7월 3일 날 2천만 원 차변에 기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같은 날 현금 장부는 7월 3일 날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야. 그렇죠? 그리고 7월 5일 날 상품 3천만 원. 상품이 7월 5일에 3천만 원만큼 차변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현금이 3천만 원만큼 빠졌죠. 대변에 기록됐죠. 7월 5일 현금 장부에다가 3천만 원을 써줘요. 그 다음 7월 7일 거는 냉장고, 에어컨. 냉장고, 장부, 에어컨 장부 만들면 돼요. 냉장고에다가 800만 원. 7월 7일 날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에어컨 장부도 7월 7일 날 700만 원 써줘요. 그리고 현금 1,500만 원도 써줘야죠. 7월 7일 날 현금 1,500만 원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7월 8일 날 현금이 차변에 750 있죠. 7월 8일 날 차변에 750. 매출 장부에 대변에 750 있죠. 써주면 돼요. 이렇게 매출 장부 만들어서 대변에 7월 8일 날 750만 원. 그리고 같은 날 매출 원가가 500만 원 있죠. 매출 원가 장부도 만들어요. (7월 8일) 500만 원 차변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여기다 분계를 하면 이렇게 여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모든 분계는 다 원장에 전기되는 거예요. 7월 8일 날 상품이 500만 원 대변에 상품 장부 7월 8일에 대변에 500만 원 적어줘요. 그 다음에 7월 9일 날 상품이 또 1,000만 원 들어왔죠. 7월 9일에 1,000만 원 차변에, 자, 분계된 거하고 같은 데 써주면 돼요. 차변에 분계됐으니까 원장도 상품 원장에 차변에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날 매입 채무 1,000만 원이 생겼어. 매입 채무라는 장부 대변에 기록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월 10일 날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이 140, 50에서 현금이 190만 원이 나왔어. 요거부터 쓰자. 7월 10일 날 현금이 190만 원. 현금 장부 오른쪽에 써줬죠. 여기 분계된 거를 여기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얘네들도 다 자기 장부가 있어요. 급여 장부. 임차료 장부. 이자 비용 장부가 있고요. 7월 10일에 급여가 100만 원, 임차료가 40만 원, 이자 비용이 50만 원. 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원장에 전기했다라고 해요.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원장에 전기 옮겨 적음.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각각의 장부 여기 이 분계장이 의미하는 거는요. 해당 날짜에 있는 거래를 설명한 거야. 7월 7일 냉장고 에어컨 차변에 800, 700, 현금 1,500 이렇게 적어놓으면 7월 7일 날 회사는 현금 1,500만 원을 주고 냉장고 800만 원, 에어컨 700만 원을 샀구나. 이거예요. 7월 8일 날 회사는 현금 75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구나. 매출이 750만 원 일어났고 원가가 500 발생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보면 현금이 7월 1일에 4천만 원 들어왔고 2일에 6천만 원 들어왔고 8일에 750만 원 들어왔어. 그리고 3일엔 이렇게 나갔고 5일에 나갔고 7일에 나갔고 10일에 나왔어. 그리고 현금이 지금 얼마가 왼쪽에 얼마, 오른쪽에 얼마 해가지고 현금이 지금 총 얼마야? 매출이 이번 달 매출은 7월 8일에 750만 원이 일어났어. 매출 원가는 500만 원이야. 지금 자본금은 4천만 원이야. 차입금은 6천만 원이야. 보증금은 2천만 원이야. 이런 거를 표현해 준 거야. 상품은 지금 3천만 원, 1천만 원이 들어왔고 500만 원이 팔려서 얼마가 남아 있어. 각 장부가 의미하는 바를 알겠죠. 분계장이 의미하는 바는 그 거래 날짜 일자별 어떤 거래별로 어떤 거래를 딱 한 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분계의 내용을 보고 어떤 거래가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원장에 있는 걸 보고 지금 현금이 어떤 상태인지 매출이 어떤 상태인지 상품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처음에 회계 기록을 할 때 분계장 안 쓰고 그냥 원장에 이렇게 쓰면 되잖아. 원장에 써놓는 거 보면 원장에 있는 걸 원장에 바로 기록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실무적으로 일단은 뭐 이 거래를 기록한다고 봐봐요. 원장에 막 현금 장부 열어가지고 쓰고 다음에 이제 매출 장부 열어야지 하고 열는데 막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누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끊겨요. 까먹을 수 있잖아. 이런 애로사항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봐서는 거래를 추정하기가 되게 힘들어. 분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죠? 거래를 추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분계장을 먼저 쓰고 이 원장을 쓰는 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엔 어려웠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했던 거라고 하면 요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하면은 이거는 다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이런 거는 엑셀로도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여기 뭐 현금이라고 키인된 거에 차변값은 일로 갖고 오게 하고 대변값은 이쪽으로 갖고 오게 하고 이런 거 충분히 수식으로 구현할 수 있잖아요. 함수로. 엑셀로도 구현이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뭐 회계를 다루는 여러 회계 프로그램이나 회사 ERP 같은 거에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계의 원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얘를 손으로 쓰는 짓을 하는 거지 이거 손으로 다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회사 가면은. 그리고 제가 여기다 쓸 때 교재에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게 썼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은 교재에서는 날짜 옆에 몇 글자씩 썼어요. 출자, 차임, 매출, 현금 보면 7월 3일에 임차보증금, 상품 냉장고 등 인건비 등 이렇게 써 있죠. 자유. 저는 일부러 안 썼어요. 실제로 회사 장부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분계할 때마다 분계하고서 그 옆에다가 그 회계 담당자가 메모를 달아놔요. 이게 어느 거래처고 어떤 거 관련된 거다가 메모를 써놔요. 그럼 그 분계장에 있는 메모가 원장에 옮겨 적히면서 딸려와요. 우리 실제 회사의 장부는 이런 원장이 아니라 그랬죠. 길다 그랬죠. 길기 때문에
원장에 있는 내용이 다 써 있다고요. 근데 지금 교재에서는 이 T 계정 원장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요약해서 글자를 써놨어요. 심지어 회계원리 책에는 이 원장이 기록할 때 여기다가 뭐라고 알려주냐면은 상대 계정을 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회계원리 책에서는. 7월 1일 날 현금이 4천만 원 늘어난 거는 자본금 4천만 원 때문이니까 여기다 자본금이라고 써. 2일 날 6천만 원 들어온 거는 차입금 들어온 거니까 여기다 차입금이라고 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회계원리 책에서는. 우리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출자, 차입 이렇게 써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정답이 없어요. 응? 안 써도 돼요. 정답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쓰는 게 편하면 쓰세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썼어. 왜 안 썼냐면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원장에 적히는 거는 각 거래 일자별로 분계장에 분계된 금액이 그냥 그대로 카피되는 거예요. 응? 그대로 딱딱딱딱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교과서를 보고 원장 쓰는 거 연습을 하다 보면 여기다 자꾸 뭐라고 말을 쓴단 말이야. 자본금, 차입, 매출. 7월 8일 날 이거 뭐라고 썼나 보다. 교재에서는. 매출 이렇게 썼죠. 응? 여러분들 아직 지금 차변 대변 쓰는 거 있죠. 자산과 비용이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 부채 자본 수익이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이다라고 막 배웠어. 막 배웠는데 원장을 쓰다 보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한 것들을 현금당부 차변에 쓰는 거거든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한 거를 현금당부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쓰다가 매출 이렇게 써.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매출은 수익인데 오른쪽에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매출 750만 원이 차변이지? 응? 매출 750만 원이 수익인 거는 매출 장부에 오른쪽에 750만 원 써 있어요. 매출 장부에다 쓰는 거야, 걔는. 여기는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 증가라서 여기다 쓴 거야. 근데 여기다가 매출이라고 쓰는 순간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회계 원리 처음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T 계정만 나오면은 내가 알았던 차변 대변이 막 거꾸로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회계 원리 책에서는 정말로 여기다가 상대 계정 과목을 막 쓰게 돼 있었거든요.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아예 쓰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어차피 실무에서도 분계만 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장부인데 원장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기 위한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원장은 완벽하게 어떤 메모에 불과한 거를 기입하느라 기본적인 분계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적요를 하나도 안 썼어요. 날짜만 보는 거야, 날짜만. 이 날짜에 분계된 금액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이게 원장에 정기하는 걸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원장을 보면 교재 보면 이제 잔액이 나와요. 잔액이. 월말 잔액, 현금 보면은 자, 원장이 이쁘게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합계를 내봐요.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합계 내봐. 1억 750이죠. 107, 500. 이쪽 합계 내보면은 5천, 6,500, 6,690, 6,690이죠. 차변 합계가 1억 750만 원이고 대변 합계가 6,690만 원이야. 그러면은 차변으로 잔액이 4,060만 원 남아요. 그쵸? 그 차액이 4,060만 원이야. 그럼 현금은 지금 이 기록을 하고 났을 때 얼마가 있는 거냐면 4,060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차변 대변 합계가 안 맞는데요. 얘는 분계가 아니에요.
현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적어 놓은 거야. 그래갖고 현금이 얼마 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원장에 있는 모든 장부의 차변 합계, 모든 장부의 대변 합계를 더하면 딱 일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각각의 계정에 있는 장부는 이 차변과 대변 합계가 같다라는 거는 잔액이 0이라는 거야. 잔액이 0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이해되시죠? 자본금이 4천만 원 들어왔는데 뭐 감자를 하고 4천만 원이 빠졌어. 그럼 자본금이 0인 거야. 차입금 6천만 원이 있었는데 갚아서 그러면 여기 6천만 원이 왼쪽에 쓰이겠죠. 갚아지면은. 차입금 갚는 분계를 하면 차입금을 왼쪽에 쓰고 현금을 오른쪽에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들어오면 잔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요 원장의 왼쪽 합계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의 차이는 뭐냐면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차변에 기록된 금액이 얼마고 대변에 기록된 금액이 얼마야. 그래서 지금 잔액이 차변으로 얼마 남아 있어. 매출이 대변에 기록된 게 750이고 차변에 기록된 게 없어. 그래갖고 지금 대변에 750만 원 남아 있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아셨죠? 교재 보면은 각각의 원장마다 월말 잔액을 다 계산해 놨어요. 응? 월말 잔액을 계산해 놨는데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저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다 계산을 할게요. 아까 이게 얼마였지? 한 줄씩 있는 건 굳이 안 쓰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차변 잔액 4,000, 대변 잔액 500이니까 차변 잔액으로 3,500 남아 있을 거예요. 요새 보면 월말 잔액 3,500만 원 이렇게 써 있죠? 밑에 그런 식이야. 그렇게 합계 다 낼 필요 없네. 거래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원장을 만들면 아까 그 그림 다시 가볼까요? 84페이지 회계 순환 과정의 요약. 우리 지금 전기까지 했죠. 자, 3단계 할 차례. 요약을 할 차례. 요약. 시산표라는 걸 할 건데 시산표는 영어로 보면 91페이지에 분계장, 원장, 시산표 그 그림 밑에 보면 빨간 글씨 시산표 있죠. 시산표하고 가로로 이렇게 써 있어요.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써 있어. 트라이얼 밸런스. 트라이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시도해보는 거야. 잔액이 맞는지 보는 거예요. 원장 분계를 하고 원장이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게 일단 오류가 있나 없나 한번 보고 싶어서 만드는 표? 그거를 이제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해요. 자, 시산표 작성하는 이유. 동그라미 1번 보면 그 시산표상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이 기록되므로 각 계정을 모은 합계도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된다. 만일 일치하지 않으면 회계기록 어딘가에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발견해서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한대요. 그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보면 재무제표의 작성은 쉽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산표에는 모든 계정의 잔액이 한 곳에 집합되므로 이를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편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중요한 절차일까요?
시험 삼아 해보는 건데 중요한 표 아니에요. 중요한 표는 아니고 그냥 그냥 검증 삼아 해보는 그런 표예요. 검증 삼아 해보는. 해볼게요. 이 시간표의 양식이 어떻게 보는 게 더 편하냐면 지금 교재에는 시간표의 종류는 안 나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잔액 시산표예요. 표 3-9가 잔액만 가져온 표가 잔액 시산표야.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많이 써요.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걸 써요. 이름이야 얘가. 얘 이름은 총 전체를 아울러서 총 계정 원장, 각각을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고 상품 원장, 급여 원장, 임차료 원장, 에어컨 원장, 자본금 원장, 현금 원장 이렇게 불러요. 얘 이름은 합계 잔액 시산표. 시산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합잔이에요. 합잔. 합잔 좀 봅시다. 감사 나가서 회계사가 재무제표 갖고 오세요. 근데 합계 잔액 시산표가 없어. 합잔 갖고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갖고 온다고요. 중요한 표 아닌데 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 편해요. 합잔 어떻게 생겼냐면 계정 과목이 이렇게 있어.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이렇게 나와. 그리고 옆에 차변 잔액, 대변 잔액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여기서 시산표를 만들면 각 계정 과목이 여기 써 있어요. 현금. 우리 자산부채 자본 순서대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이거는 분계 순서로 막 썼는데 상품 또 뭐 있어요? 임차보증금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 있었죠. 이렇게 있었고 에어컨 냉장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매입 채무 있고요. 그냥 좀 이쁘게 쓰고 싶어서 이 지금 계정 과목을 자산부채 자본 순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연습하면서 쓸 때는 그냥 무시하고 막 써도 괜찮아요. 저는 일단 설명을 위해서 나눠서 쓸게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이렇게 되겠다. 이게 그 원장에 있는 모든 계정을 일단 다 가져온 거예요. 물론 적으면서 빠진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은 뭐 안 쓴 거 있으면 누가 말해줬을 거야.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빠진 거 보이면 또 쓰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시산표는 뭐냐면은 원장에 있는 걸 갖고 온 원장의 결과를 가져와요. 현금 계정의 차변 합계가 1억 750이잖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여기다가. 대변 합계가 6,690이죠. 이렇게 갖고 와. 그럼 현금 계정은 잔액이 차변으로 4,060만 원 있죠. 차변 잔액, 대변 잔액은 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품은 차변 잔액이 4천만 원이죠.
대변 잔액이 500만 원이야. 그래서 잔액은, 그러니까 대변 합계가 500, 차변 합계가 4,000. 그러면 최종 잔액은 차변으로 3,500 있죠. 대변으로 빵. 이렇게 적어줘요. 임차 보증금. 나머지는 이제 지금 한 주씩밖에 없어서 그냥 옮겨 적을게요. 임차 보증금 차변에 합계 2천만 원, 잔액도 2천만 원. 대변에 없고, 에어컨 차변에 700만 원, 잔액도 700만 원. 대변 쪽은 없죠. 그럼 원장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차변 쪽에 700만 원 있는 거 이렇게 가져온 거야. 응? 그다음에 냉장고도 여기 냉장고 있죠. 갖고 와. 800만 원. 대변은 없고. 그다음에 매입 채무. 대변에 1,000만 원이 있어. 차변이 없고. 그렇죠? 없죠. 잔액이 대변으로 1,000만 원 남아요. 차입금은 대변에 6천만 원 있죠? 차변 없고 6천. 매출 대변에 750만 원 이렇게 가져옵니다. 차변 없고 대변 잔액이 750. 매출 원가 차변에 500만 원. 차변 없고 잔액이 결국에 차변에 500만 원이 남겠죠.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은 차변에 100만 원. 임차료는 40만 원. 이자 비용 50만 원. 차변에 있죠. 이렇게 적는 게 시산표예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시산표는 여기서 잔액들만 쓴 거예요. 잔액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차변 잔액, 대변 잔액을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어? 계산 까먹을 제 왼쪽에 놓고 차변, 대변액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저는 이 계산 까먹 가운데로 쓴 이유는 합계 감액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쪽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쓰면 헷갈려서 차변은 이렇게 합계 내고 이쪽에 잔액을 내는 거예요.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그러니까 차변 합계 잔액, 대변 합계 잔액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표예요. 이걸 하는 목적이 뭐였죠? 차변, 대변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지. 합계를 다 내보는 거야. 합계를 내요. 계산해 보세요. 이게 이 오프라인이면은 계산은 제가 시킬 텐데. 응? 117500 여기는 189-400-00 여기 대변 합계 보면
혹은 뭐 하나 안 적은 게 있다. 그쵸. 생각났어요? 이게 오프라인이었으면 이런 거 누가 얘기해 준다니까. 자본금 안 적었죠?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에 자리도 없어. 그냥 여기다 써볼게요. 빼먹는 게 있다니까. 이게 중간에 하나 껴 들어가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 합계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요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가 맞아야 돼. 차변 잔액하고 대변 잔액도 똑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시산표 작성까지 한 거예요. 이걸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보고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그 다음에 만드는 거거든요. 자,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자본금 여기 있다라고 치고요. 재무제표 만들어 볼게요. 어디를 이제 순차적으로 지워야 되는데 칸이 좁아서 붕괴한 것들을 다 원장에 적었고 원장을 시산표에 적은 상태니까 붕괴장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붕괴만 하면 재무제표가 그냥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그냥 나올까? 자, 우리는 붕괴를 하고 원장을 만들고 시산표를 만들었어요. 시산표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야.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오고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뭐부터 써볼까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옮겨 적어볼게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을 보여주는 거죠. 특정 시점에 딱 그 순간의 금액, 뭐 정태적이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현금 잔액이 얼마예요? 이때 7월 말자로 딱 마감을 했는데 잔액이 얼마야? 이거죠. 시산표에 있는 잔액을 가져오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다가 자산의 현금 4,06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이 또 뭐 있어요? 상품이 3,500, 임차보증금이 2,000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하고 냉장고도 있네.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부채가 매입 채무 1,000만 원. 차입금 5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다 빼먹었던 거 여기다 따로 적어놨다. 자본금이 4천만 원 있죠. 자본금 4천만 원 있어요. 옮겨 적었어.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 항목들이 이제 수익비용 항목인데, 자
얘는 이제 자산 항목이고 부채 항목이에요. 얘가 이제 자본금이 자본 항목이고 매출이 수익이고 매출원가 급여와 임차료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그럼 손익계산서 제일 먼저 뭐 쓰죠? 매출액을 써줘. 자, 매출액 750만 원. 일단 외워서 썼지만 이거 보고 쓰는 거예요. 매출 시산표에 있는 매출의 대변 잔액. 매출 원장에 있는 대변 잔액. 얘가 일로 오는 거야. 매출 원가는 시산표상에 잔액이 차변으로 500만 원 남아 있었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은 얘는 이제 계산해 주는 거야. 빼기에 25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 급여하고 임차료가 있어요. 그렇게 썼나?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지금 순위계산서 형식대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수익 비용의 그 구분 체계를 다 배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교재처럼 수익은 매출액 750만 원, 비용은 매출원가 약식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500만 원.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각각 잔액들 시산표에서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의 차변 잔액들 가져오는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익이 얼마예요? 수익 750, 비용 합계하면 690이죠. 750에서 비용 690을 빼면 60만 원. 이렇게 됐죠. 손익계산서 완성. 시산표 보고 옮겨 적은 거죠. 재무상태표는 자, 차변 합계 내볼까요? 그러면 4,060만 원 더하기 3,500 더하기 110,600,000 1억 1,060만 원이에요. 여기는 1억 1,000이죠. 차변 대변 합계가 왜 안 맞지? 맞아야 돼요. 1억 1,060만 원이 돼야 돼. 근데 여기에 합계가 지금 1억 1,000만 원이야. 60만 원만큼이 더 있어야 돼요. 60만 원 이 숫자 어디서 봤죠, 우리? 60만 원. 이 60만 원 이거예요. 이 당기순이익을 낸 만큼 자본이 증가한 거야. 회사가 처음에 자본금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 개시할 때는 자산에 현금 4천만 원, 자본금 4천만 원, 자산에 현금 4천만 원, 부채에 대변에 자본금 4천만 원 딱 요거밖에 없었어. 개시하는 날 7월 1일자 재무상태표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본금 4천만 원밖에 없었다가 자본이 4,060만 원이 됐죠, 지금. 응? 자본이 4,060만 원이죠. 우리 출발할 때 자본이 얼마였어요?
자본금 4천만 원 얘 하나밖에 없었죠. 자본은. 자본이 60만 원만큼 늘었죠. 그게 이익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처음에 우리 자산부채 자본 갖고만 얘기할 때 자본은 계속 올려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회사는 자본은 계속 키워가는 거야. 가게도 마찬가지로 내 자산을 늘리는 게 부채를 늘려도 자산은 늘어요. 궁극적으로는 내 자본을 늘리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자본은 늘렸어 60만 원만큼 이익으로. 이런 자본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 자본을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계를 하고 원장을 이렇게 다 만들어 보고 원장에 있는 걸 시산표로 옮겨 적고 그래서 여기는 잔액들을 짠 하고 가져와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든 거야. 재무제표 그 4가지 표 중에 2개가 완성이 이렇게 딱 된 거예요. 2개 벌써 이렇게 완성됐어.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다 해봤지만 실제로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요. 분계만 하면 되는 거죠. 분계하면은 원장에 옮겨 적는 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다 옮겨 적어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옮겨 적고 합계 검증하는 것도 시스템이 다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잔액들을 가지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다가 해당 항목에 꽂아 넣는 것도 시스템이 다 해줘. 이게 회계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계만 하면은 끝난다니까요. 재무제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회계학에서는 어떻게 재무회계에서는 어떻게 분계하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게 회계학의 교과 과정 있죠. 우리 막 제가 첫날 얘기했던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요 과정 설명하는 거 있죠.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게 회계 원리고 회계 원리에서도 앞에 절반까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개정 과목별로 어떻게 분계하는지만 다룬다고요. 중급 회계 가면 계속 개정 과목 회계만 다루는 거예요. 이런 원장하고 시산표하고 재무제표 만드는 이런 거는 그 이후 단계에서는 책이 안 나와요. 계속 분계만 계속 설명하는 거야. 중급 회계건 고급 회계건 계속 분계 갖고만 얘기해. 분계만. 오로지 분계. 왜냐면 그게 핵심이거든요. 분계를 하면 나머지는 그냥 옮겨 적고 기계적인 작업인 거예요. 근데 분계를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에 있는 얘기,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 설명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보론에 이제 수정분계라고 나오는데 이 수정분계가 어렵습니다. 수정분계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수정분계가 있으니까 수정분계까지 일단 이번 시간에 할게요. 이번 시간에 수정분계까지 하고 수정분계를 어떻게 할까? 어디를 지울까? 이제 저기 지우자. 수정분계는 뭐냐면 이게 이어지는 건가? 자, 예제는 이어지는 예제가 있고 안 이어지는 예제가 있는데 수정분계가 뭐냐면은 회사가 결산을 할 때 지금 요 예제는 7월 달로 나와 있지만 회사는 지금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기간이야.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는 12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보여줘. 손익계산서는 요 1년 동안의 손익을 보여줘요. 그럼 회사의 회계팀에서는 막 회계 여러 가지 사업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를 받아서 막 이렇게 분계를 한단 말이야. 분계를 하면 이런 과정으로
붕괴된 상태에서 그 시점이 언제든지 그 시점에서 딱 끊어가지고 이 현재 상태 재무제표를 보자 하면은 붕괴만 다 입력돼 있으면 이런 것들이 돌아가니까 재무제표가 그냥 바로바로 생성이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가결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수정하기 전, 수정 전 재무제표예요. 수정 전. 얘도 수정 전 시산표예요. 수정 전 시산표. 근데 12월 30일까지 딱 끝내면 문 닫고 끝내면 장부가 이때 나오냐? 안 그래요.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경영실적 공시 언제 해요? 사업보고서 언제 나와요? 2월달, 3월달 이때 나오잖아요. 빨리 나오면 1월 말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거의 2, 3월에 나온다고. 2, 3월에 나오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3월 말까지 질질 끌다 공시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법에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끝내라고 하고 있어요. 법인세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회계 기준에서도 그 외관법이라고 해야 되나? 주주총회 끝나고 주총 후 2주 이내 재무제표를 공시하라고 했는데 주총 끝나는 날이 상법상 이것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예요. 이때까지 끝나야 돼. 근데 여기 보면 1월, 2월, 3월이라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 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마감해 요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거예요. 이 기간 동안 붕괴 열심히 다 기중에 했는데 뭘 또 할 게 남아서 3개월씩이나 여유 있는 시간을 줘가면서 결산을 마치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기말에 하는 수정 붕괴라는 건데 기말 수정 붕괴가 꽤 깁니다. 이게 이제 한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말 수정 붕괴가.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데일리로 그 붕괴를 작성하는 것들은 회계팀에서 말단 직원들 막내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기말 수정 붕괴를 하는 거는 뭐 대리 과장들이 이제 대리 과장,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좀 경력도 많고. 그리고 수정 붕괴를 하고 나서 끝나냐? 회계 감사 받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회계 감사 받고 그래서 오케이가 나면은 공시가 나가는 거예요. 시간상 수정 붕괴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말 수정 붕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